자, 오늘 사연은요. 어느 날 평소처럼 그냥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40대 여성분이 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출장 가서 사흘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라고 합니다. 급기야 기다리다 보니까 아예 휴대전화도 아예 끊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남편 친구가 소식을 전해준 게 놀랍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긴 했는데 큰일 아니니까 일단 기다려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좀 너무 찜찜해서 경찰서를 찾아가는데 경찰에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 친구 참 웃긴다. 아, 뭘 기다려요. 내 신랑이 지금 입원을 했다는데 빨리 자기가 알려줘야지. 자, 얼마 뒤 기다리던 그 남편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어디 있었을까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전화가 왔어. 여기는 경찰서 유치장입니다. 혹시 부인 되시죠? 시아집 유치장에 같이 있으니 면회를 오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내가 통해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처벌 불어서 합의서를 좀 써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올 거야 하더라고요. 아니, 출장 갔다면 뭔 경찰서 유치장? 유치장에 있죠.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보자 아내는 곧장 유치장을 갑니다. 가보니까 남편이 실제로 유치장에 있었고 예. 아주 수척해져 있었어요. 이틀 사이에. 또 제보자 보자마자 눈물까지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뭔 일이냐 도대체 얘기를 하니까 예.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자꾸 물어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친구를 통해서 처벌 불원서 받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일단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저 꼴을 보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아내 입장에선 너무 걱정되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친구, 그 연락 왔던 친구한테 사정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좀 제발 좀 말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자, 이 남편의 친구 내가 말해줬다고 절대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50대 남편이 알고 보니까 무려 25살 연하의 여성과 5년째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국내 출장을 간다고 하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건데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간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제보자의 남편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둔기를 이용해 협박을 하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됐던 거였고 유치장에 수감된 뒤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세상에, 출장 다녀올게 해놓고 나서 상간녀 만나러 갔다가 상간녀가 야, 이제 우리 헤어져 했더니 어딜 감히 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유치장에 갔던 겁니다. 아니 근데 더 기막힌 게 있었습니다. 어떤요? 나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 불륜을요. 남편이 이제 사업 특성상 주민들과 교류가 굉장히 잦았는데 이 문제는 그 자리에도 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은 이들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고요. 이에 제보자는 특히 친하게 지냈던 그 주민에게 아니 왜 말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 주민이 아이 뭐 이게 말하다가 내가 뭐 좀 피해를 볼까 봐 뭐 말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돌아온 거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애 엄마 알기 전에 제발 좀 그만해라 오히려 그 남편을 좀 말렸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예. 남편은 그동안 사업이 좀 어렵다면서 아내인 제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생활비도 뭐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겠죠. 매달 상간녀에게는요 200만 원, 300만 원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보, 나 사업이 좀 어렵다.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해서 해줬어. 근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상간녀한테는 한 달에 그냥 4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제보자 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보자의 딸들도 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 길이요? 네, 남편 혼자 쓰던 서재를 정리하다가 상간녀의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들한테 이 여자 본 적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0살인 둘째 딸이 민트 언니다라고 이야기를 바로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상간녀를 보고 민트 언니다. 네, 왜 민트 언니냐면요. 예. 상간녀가 아이한테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간녀를 이 딸들을 데리고 자주 데이트를 상간녀와 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가 민트 언니라고 불렸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큰딸도 좀 불안한 표정으로 이 여자 본 적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과거 남편이 큰딸이랑 둘이서 단둘이 있을 때 상간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큰딸이 우연히 이 아빠의 휴대전화를 받다가 두 사람이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을 목격을 했던 거예요. 큰딸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진짜 별짓을 다 했. 자, 결국 세상에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모르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폭발하셨죠. 자, 이 제보자 아내분 남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합니다. 자, 그러자 편지 폭탄이 쏟아지더라.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소송에 이기게끔 내가 모든 증거를 당신한테 다 넘겨줄 테니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나 변호사 선임해서 나 좀 빼주면 안 되냐?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랑 남긴 대화나 사진들 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 내가 증거 자료를 남겨줄 테니 나를 좀 1심 공판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안 되냐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 여보, 당신 상간자 소송 내가 이기게 가지고 있는 증거 다 넣을 테니까 나 좀 빼줘, 나 좀 살려줘라고 옥중 편지를 거기서 써서 보내고 앉았어.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뭐 연락하기 어려우니까 편지로 썼는데 앞부분은 어떻게 써 있냐면 당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본론이 좀 나옵니다. 본론이 뭐냐면 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좀 빼달라는 건데 그 대신에 자기가 할 일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이 상간녀하고 그 불륜 증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넘겨줄 테니까 일단은 나 먼저 빼달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입장에서 이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요? 사실 4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 세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우리 일부러 이혼, 위장 이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근데 법적 이혼하고 생활은 그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상간녀하고 재혼하고 하려고 일부러 지금 나하고 위장 이혼하자고 했던 게 아닌가. 이것도 남편의 계획이라서 세금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 거짓말을 그래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인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양 변호사님, 솔직히 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게 사람 아니지 않아요? 아, 근데 참 답답한 게 이게 위장 결혼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위장 이혼이란 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법적인 효과가 이혼에는 발생을 해요. 다만 이혼할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합의 이혼서를 작성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위자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면 이혼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상간자 소송이라든가 재산 분할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제 넉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뭐 처벌은 사실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최영진 평론가님, 네네.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또 좀 깊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평소에 그 남편분을 많이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주지 않더라도 또 뭐 출장 간다면서 상간녀 만나더라도 그냥 별 의심 없이 계속해서 남편분을 좀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도 좀 점점 대담해지는 거죠. 뭐 주민들 만날 때도 상간녀 데려가고 애들. 딸에게도 어. 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나쁘고 괘씸한 것이 아내의 그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이 불륜을 저질렀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짧게 한 말씀요. 이 좀 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 봐주지 마시고요. 탄원서 뭐 내시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실 필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